당진 서해대교 인근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연 여성을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부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개장합니다. 상인들은 관광객이 늘길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민의 음주와 흡연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 진단은 증가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동안 3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 서해대교 인근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당진에서 신체 일부가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대교를 지나는 행담도 인근 갯벌에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 36분쯤 당진 행담도 동쪽 30m 인근 갯벌에서 관광객이 시신 일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목격자는 바다에 물이 빠져서 갯벌로 나갔는데 마네킹 같은 것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유력한 피의자가 30대 부부라고요?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훼손된 시신을 수습한 결과 55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고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30대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씨의 시신을 서해대교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시신 유기 등 혐의로 30대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범행 동기도 밝혀졌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인 B씨는 A씨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집으로 찾아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정황상 모순이 많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도내 첫 야생 진드기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진에서 올해 도내 첫 야생진드기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에 거주하던 87살 A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으로 21일 숨졌는데요. A씨는 지난 15일 고열로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천안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뒤 숨졌는데 역학조사 결과 매일 텃밭에서 3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산에 올라 나물 채취 등 야외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A씨 거주지 주변 소독을 완료하고 인근 가구에 기피제 등을 보급했습니다. SFTS 감염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긴 바지와 긴 소매 상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철 피서지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피서객을 맞기로 했는데요.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 속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바닷가를 찾은 시민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이곳 말리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서객을 맞습니다. 지난해 처음 조기 개장을 시행해 피서객이 전년보다 31% 증가하는 등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있지 않고 해수욕장은
면적도 넓고 자기들만의 거리두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뭐 코로나하고는 별 지장 없이 또 주말에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돌아오고 해서 이제 조기 개장을 뭐 전년도처럼 뭐 하게 된 배경이 됐고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에 85만 명이 태안을 다녀가는 등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을 섭니다. 조기 개장하면은 아무래도 좋지요. 광고 효과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단체는 없어도 이렇게 가족 손님이라든지 그 연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개장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좋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거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 등 일부 해수욕장은 조기 개장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르지 않나. 아직 계약도 제대로 안 됐는데 아이들도 못 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거리두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태안군은 방역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먼저 인파가 밀집하는 모래사장에서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빽빽하게 꽂혀있던 파라솔 간격을 올해는 2m 이상 떨어뜨립니다. 또 군 보건의료원, 해수욕장 번영회와 함께 방역단을 구성해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수시로 소독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실내 공간 이용은 자제하도록 포장과 배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막는다 해서 안 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대처는 하고 모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텐션 있게 대응을 하자는 그런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맞는 피서철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충남도민의 음주와 흡연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9년 흡연율은 21.5%로 1년 전보다 2.4% 줄었고 월간 음주율도 같은 기간 4%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남성의 현재 흡연율과 고혈압 치료율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지표 11개 가운데 4개 지표가 전년보다 향상됐습니다. 단 만성질환인 고혈압 진단 경험률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0.8% 상승했습니다.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부여군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에는 아산시와 예산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9세 이상 도민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예산군이 한시적으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의 30%가 감면돼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예산군 전체 감면액은 매월 1억 7천여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소방본부 김정은입니다. 각종 사고를 통해 안전수칙을 전해드리는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코너입니다. 오늘은 화재 영상과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주택화재 영상입니다. 화재는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경 논산시 동화동에 위치한 신모 씨의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거대한 화염이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4,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주택 화재 자료입니다. 2월 9일 오후 8시 20분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 거실에서 쉬고 있던 강모 씨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에 놀라 먼저 대피를 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대된 상태였고
화재는 38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2월 20일 밤 9시 23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영상입니다. 이 화재는 화목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장 쪽으로 이어붙으면서 확대된 것으로 다행히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택 화재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주택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는 49%, 전기적 요인은 24%로 확인됐습니다. 합쳐보면 73%를 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된 전기시설은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보일러 취급과 음식물 조리 중에도 각별한 불씨 관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충남 소방본부에서는 연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대피경보음을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주택에서는 서둘러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충남소방본부 김정은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8대 예산군의회와 홍성군의회 의장단 선거는 이탈표를 막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의장단 선거가 다음 달 말 치러집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됩니다. 특히 양군의회 모두 정당별 의석수가 균형이 맞춰져 있어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예산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점쳐집니다. 8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6석으로 출범했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소속 유영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5대5 동수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야가 동수를 이룬 건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의 민주당 김만겸 의원과 4선의 통합당 이승구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반기 부의장과 의장을 각각 역임했습니다. 만약 김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진보진영 의장이 탄생합니다. 다만 통합당이 의장직을 쉽사리 내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득표수가 같으면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홍성군 의회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11석 중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는 3선의 민주당 윤용관 의원과 통합당 김원수 의원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7표를 얻어 4표에 그친 윤 의원을 이겼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병국 의원과 통합당 장재석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무소속 노승천 의원 선택에 양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노 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노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학민 후보를 도와줬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지켜보는 예산 홍성군민 입장에선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흥미롭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산물 안전 검사 시설을 마련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선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과 유해물질 검사 등이 실시됩니다. 시는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분석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농업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 원도심의 문을 연 더 뮤지엄 아트진이 다음 달 13일까지 개관기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전시장에는 전시 공간과 뮤지엄 카페, 그리고 교육 공간과 작업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특별전에는 기증작품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 30점이 전시되며 예산 출신 1세대 서양 화가인 설봉 김두환 선생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진자 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 공동체 공간 제공 역할을 얼마나 하지 않을까, 정말 다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이게 특별 전시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5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 150곳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고온다습한 계절에 활발하게 증식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유해 살충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월까지 이어지는 검사 기간 동안 살충제 34종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되며 검사 결과 부적합 달걀이 발견되면 출하가 중지되고 회수되거나 폐기 처리됩니다. 당진시 공립작은도서관 6곳이 주 6일 동안 운영됩니다. 그동안 공립작은도서관은 근무인력 감소로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했지만 잦은 민원으로 이용실적이 높은 6곳을 우선 선정해 주 6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나머지 작은 도서관 3곳도 인력 수급이 되는 대로 일요일까지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도 실시합니다. 또 공공장소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중앙호수공원에는 물안개 분사장치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23일 치러지는 초중고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응원했습니다. 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합격 기원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을 격려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15명이 응시합니다. 청양군 범군민운동 추진위원회 위촉식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공직자와 시장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범군민운동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청양군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군민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1도, 홍성 12도, 당진과 서산, 태안, 예산은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2도, 서산 23도, 당진과 홍성이 24도, 예산, 청양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고요. 조만간 비 소식이 있어 세차는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자외선이 강해 외출하실 땐 선크림 충분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일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일요일에 그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은 기온이 조금 더 높아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